요즘에 좀 새로운 이동수단이 생겼습니다. 대구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안동에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리하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그 전동 킥보드 닉네임이 있더라고요. 별명이 킥라니라고 들어보셨어요? 킥보드 고라니. 고라니. 갑자기 훅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런 별명이 있던데 네, 혹시 알고 계세요? 네네. 요즘 굉장히 지금 젊은 친구들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네. 저는 일전에 뭐 대구의 도로에서 그 남녀 커플 둘이가 타고 샥 지나가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두 명 타면 불법인데. 굉장히.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는 안 타봤거든요. 우리 네. 왠지 여기서는 우리 청 기자만 타봤을 것 같아요. 예, 제일 젊어서. 저는 타봤습니다. 네. 지금 이 킥보드가 특히 이 좁은 공간 네. 그리고 짧게 이동할 때는 버스를 타기에는 좀 애매하고, 애매하고. 이 택시를 타고 가자니 너무 비싸고 네. 이런 공간에서 타기가 좋거든요. 예. 특히 보급된 지역들을 보면 저 경북대학교 학교 안에 이게 강의와 강의 사이에 옮겨갈 때 킥보드를 많이 탑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그 대학가 주변이 이 킥보드 이용량이 가장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틈새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운전면허 없는 중학생들도 탈 수가 있고 헬멧 없이 탈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4세, 그러니까 만 13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타는 거 보면 어린애 관계없이 뭐 청년도 타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탄다는 그렇죠. 거죠. 이런 현상 때문에 또 법 개정안이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고 네. 그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이 문제가 사회 현상이 드러나는 거죠. 네. 이 시간에는 전동 킥보드 규제에 관한 얘기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지난 9월 지역의 한 업체가 안동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공유 킥보드입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두 명이 함께 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를 확인한 뒤 QR코드를 입력하면 쉽게 빌릴 수 있어 하루 평균 안동 시민 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4km로 빨리 달리는 자전거의 속도와 비슷합니다. 경찰은 무면허와 역주행, 음주운전 등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대부분은 단속 대상인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입 초기부터 안전사고와 단속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뭐 유용하게 편리하게 잘 쓰면 제일 좋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중학생들도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도 있고 헬멧 안 써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금 시행돼서 그런 거죠. 이 부분 좀 설명해 그렇죠. 주시죠. 12월 10일부터 해서 13세 이상부터 탈 수 있다라는 것이 시행된 거죠. 시행이 돼서 이제 어린애들 뭐 사실 아직은 굉장히 어린애잖아요. 뭐 네. 중학생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허 없이 이제 이렇게 타게 됐는데 전국에서 다시 개정이 됐죠. 네. 또 다시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돼서 내년 4월부터는 16세로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면허가 있어야 된다.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타게 되는 내년 4월부터는. 근데 4월 전까지는 지금 이제 그야말로 거의 굉장히 지금 느슨해져 버린 거죠. 네. 그런 나이도 나이지만은 이게 속도의 문제거든요. 현재는 25km까지만 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장치를 약간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네. 50km까지 뭐 타고 이러니까 자동차 속도에 가까운 만큼 시내되니까 안전의 문제가 결국 굉장히 심각해지죠. 네. 처벌 기준은 강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용 기준 역시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서 이게 지금 바꿨다가 만 13세 바꿨다가 다시 좀 이제 강화되기까지는 네. 시간이 텀이 네. 좀 있는데 네. 일단은 형사처벌을 자동차나 원동기와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강화가 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 자전거를 제외한 이 개인형 이동 수단은 전체가 전동 킥보드까지 포함해서 이 동승자를 탑승시키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 접촉 사고가 일어나게 되거나 음주운전하게 될 경우에 이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좀 개조 측면에서는 손쉽게 또 개조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불법 개조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또 처벌은 못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 우리 기 교수님이 좀 네. 정리해 주실까요? 아까 우리 그 감성아저께서 25kg 먼저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25kg 원래 제조되어서 판매되는 그 될 때는 25kg 이상이 속도가 나가지 않도록 아예 딱 설정이 돼서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고라니 킥라니 네, 얘기했듯이 25km 정도 같으면 킥라니까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 넓은 도로 같으면 적당히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느낌인데 이게 60km, 70km 팍팍 지나가는 거고 왜 그러냐? 불법 개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SNS라든지 뭐 유튜브에 네. 들어가면 네. 이런 전동 킥보드를 속도를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네. 거죠. 그게 문제는 그게 맞춰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속도를 이제 상향시키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고 원동기의 경우에도 번호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번호판이 있는 이유는 이 규정과 이 법률로서 제한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 원동기들 중에서도 이 50cc 미만인 소형 원동기의 경우에 또 번호판이 없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조교통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규정을 할 것이냐. 네. 사실 입법을 해야 되는 국회가 기술의 발전보다 늦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선적으로는 주택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킥보드도 있지만 네. 공유 전동 킥보드 네. 이 대구에서도 활용하고 네. 있는 이 공유 전동 킥보드부터라도 이 규정과 제한을 좀 확실하게 해야지 네.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부족한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대구 시내에 공유 킥보드가 1,500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예, 여기에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그 이용 빈도를 조사해 보면 약 1,600 한 70회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 1,500대가 하여튼 어쨌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다 이용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네, 나오죠. 네. 실제로 대학 앞에 어떤 데는 한 번에 여러 번 이용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지금 내년 4월까지 이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안전사고 교육을 각 자치단체마다 좀 신경 쓰고 또 이 애초부터 이 나올 때 미리 사실은 이렇게 많이 시범 운행을 하고 네.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뭐 국회의원들이 여기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자치단체에서 그다음에 또 이 전동킥을 만드는 회사에서 네. 먼저 이런 거에 대한 안전 조치 또 여러 가지 어떤 주행에서 문제점 이런 것을 사실 국회에다가 제공을 하고 이래서 법을 그렇게 만들도록 해야 되는 거죠. 뭐 국회의원들 다 책임 있다 없다 논란하기 전에 네.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문제를 곳곳에서 있는 문제를 서로 책임이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시민들도 개도도 좀 해야 되고. 네, 네. 그래요. 이거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너무나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변하고 있고 또 융합, 퓨전, 창의 창조 막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안전한 장치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제가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자전거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10배 이상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벌써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보급되면서 갑자기 이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고요. 네. 이 개인용 전동 킥보드 이용할 때부터 이 사고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네. 2017년에는 9건이었고, 네. 2018년에는 12건이었고, 2019년에는 25건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부상자도 네.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보급되면서 개인이 소장하지 않더라도 킥보드를 이용하는 횟수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사고가 늘겠죠. 또 늘어나는 건데 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과연 킥보드 운행자만의 잘못인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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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킥보드와 사고가 일어날 때 대구 도심의 평균 주행 속도가 60km입니다. 그리고 이 달구벌 대로나 이쪽은 70km가 이 속도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비교하면 도심 내에 자동차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 도로체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차 이용률이 높은데 이 보조교통수단에 대해서 인프라를 마련하지 않고 이 자동차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고가 저는 일어나는 것도 근본적으로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안전장비, 안전장구에 대한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는 가운데 기술이 좀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네.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안전장구들을 킥보드는 대여해주지만 안전장구는 대여해주지 않거든요. 알아서 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 업체에게는 안전장구를 함께 좀 이용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하고 이용자들도 이런 교육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여기에 덧붙여서 자동차 운전자들도 저는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비판한 것만큼 자동차 운전자들이 주행 자체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도심 내에서는 이게 저는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누가 됐건 간에 이 정부든 아니면 지자체든 뭐 이걸 만든 업체든 누구든지 안전을 챙겨야 돼요. 근데 헬멧 대여를 안 해준다라는 건 아니 그렇게 우선 청소년 보호 차원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이들이 또 많이 타고 싶잖아요 그걸. 근데 이런 전동 킥보드가 나오기 전에도 킥보드가 나온 지는 이미 아마 한 20년 됐습니다. 애들이 그런 킥보드가 이게 전동 킥보드가 아닌 일반 킥보드가 나왔을 때 이 아파트 같은 데 촌에서 이 킥보드를 타다가 이 교통사고 일어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뭐 아주 특이한 사례인데 자기 자녀를 몰라보고 이 부모의 차에 접촉사고 나서 사망하는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사고 유형도 얘기해 주셨는데 좀만 더 사고 유형을 좀 더 주실까요? 2019년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은 머리,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40%다. 그다음 이어서 이제 팔, 다리, 손. 근데 이건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아무런 보호 장구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보통 차도 충돌을 하면 안에서 다치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맨몸에서 이게 머리, 팔, 다리, 얼굴 뭐 다 다칠 수밖에 없죠 여러 부위를. 근데 또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우리 예전에 방금 감상하자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나온 지 벌써 20년 됐지만 그 앞에 우리 보면은 롤러 많이 탔어요. 지금도 뭐 타기도 하고 그것 또한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 타는 이걸 만약 아파트 안에 이제 도로에 타고 다닐 경우는 그 제어가 안 될 경우는 바로 사고 나는 거죠. 근데 전동 킥보드는 이거 속도를 이만큼 가는데 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또 위험한 거 전동 킥보드는 이게 앞과 뒤에 타이어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스톱을 해야 될 경우는 이 무게중심 앞으로 팍 가게 되잖아요. 그럼 더 위험한 거죠. 그럼 본인도 위험하고 부딪히는 상대방도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25km 자체도 가벼운 속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취재 불도저 얘기하셨듯이 이게 지금 이 점점 그 시내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인데 이것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는 5030로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학교 앞에 30km 일반 도로 55로 가자. 그런 와중에 전동 킥보드 25라고 하는 거 절대 가벼운 속도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는 지금이라도 빨리 법은 이미 좀 바꿨습니다만 더 빨리 저는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유로 가는 것 또한 이거는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 보호장구 주지 않고 당연히 다치게 되죠. 앞으로 이제 그 통계 조사가 다칠 사람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퍼센테이지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게 이제 내년 그 4월까지 기간이 남았더라도 지금은 전동 킥보드를 공유하는 그 대여업체가 이 안전장구를 거기 매달아 가지고 쓸 때는 쓰다가 거기에 매달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다 부착을 좀 지금이라도 미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불과 몇 개월이라 하지만 몇 개월 사이에 저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저는 미리 뭐 눈에 보입니다. 굉장히 염려됩니다. 지금 촘촘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그 대업체라도 그 빈틈을 좀 메워주길 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대형 사고라 그럴까요? 큰 사고에 대한 사례도 좀 정리해 주시죠. 이제 킥보드 사고가 이제 거의 2017년부터 거의 배로 일어나다가 2019년 지난해에는 이제 거의 한 2.5배, 올해 들어서는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특히 지난 그 11월 6일에는 화물차가 출발하는데 킥보드 미처 신호에 따라가 출발 못하다가 뒤에서 추돌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또 그전 10월 달에는 이제 그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이제 이 택시하고 킥보드가 충격해서 사망하는 사고 또 이런 어떤 그다음에 또 직장인이 뭐 이렇게 출근길에 이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가 굴삭기하고 부딪혀가지고 10월달에 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다른 사망 사고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다뤄지는데 그만큼 새로운 신종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제 4개월 정도 적용이 될 텐데
4개월 후에는 좀 어떻게 달라질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가장 우려가 됐던 만 13세부터 탈 수 있다. 예. 중학생도 원동기 면허증이 없더라도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은 이 4개월 후부터는 다시 적용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요 4개월 동안은 그러면 중학생들이 타고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 보호장구 미착용이나 승차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네. 처벌 조항도 이 4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4개월 동안은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긴 했는데 이 4개월이라는 공백, 이 국회가 만들어낸 이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계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만이 예를 들면 공유전동 킥보드에 들어온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업체들에게 지자체가 이 권고를 해서 법률로는 만 13세부터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6세 원동기 면허 소지증에 소지를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인증을 하도록 네. 행정 차원에서 좀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는 네. 방식으로 가는 것이 네. 이 4개월에 저는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내놔야 되고 개인 의견까지 좀 덧붙여서 한 말씀씩 더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뭐 법을 또 바꿀 수 없는 거 이제 4월부터 적용하도록 법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4개월 내에는 저는 뭐 가정에서 일단 부모들이 일단은 이거는 자녀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생명이 걸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 차원 방금 우리 취재 불도저께서 얘기하시는 저 공감을 하고 또 경찰도 지속적으로 그 단속 또는 이 계도해야 됩니다. 단속의 텀은 너무 벌어져 있잖아요. 4개월 동안 지금. 뭐 중학생부터 탈 수 있는데 그러나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한다든지 지속적인 이 그 계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무리 분위기 하셨으니까 그냥 한 줄평 이어가시죠. 예, 예. 저는요 국회의원 참 답답하다. 이거 왜 눈에 보이는 걸 왜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불과 4개월에 또 바꿔야 되는 거를. 어제 제가 어떤 다른 공중파 뉴스를 봤는데요. 그 우리처럼 이제 이 방송에서 왜 이걸 예상 못하고 법을 발의하고 거의 동의를 했느냐 몰랐다. 자전거하고 속도가 비슷했나? 아주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인터뷰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 이런 생명이 걸린 안전에 걸린 문제는 정말 법 개정 발의 또 동의할 때는 정말 좀 보좌진 왜 보좌진 필요합니까? 체크를 받았어야죠. 답답합니다. 네, 저는 공유 경제의 구멍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이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야 우리도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박수 쳐줘야지, 지원해줘야지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지금 접근을 했거든요. 사실 이 전동 킥보드가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공유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비슷하게 보면 이 카카오 택시 그리고 타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뭐 등등 이 공유 경제라는 이름으로 업체들 회사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규제를 풀어줘야지 업체들이 이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이게 국회의원들 생각에 정치인들의 기본 박혀 있거든요. 네. 그게 여기에-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그렇죠. 걸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빠진 게 늘 안전 문제는 후순위인 거죠. 네. 기술 발전과 경제, 일자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또 놓칠 수 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늘 의심하는 자세로 안전에 있어서는 저는 보수적이어야 된다. 네.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늘 오토바이 문제도 그렇고 그 자동차의 주행 문제도 그렇고 사람을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오히려 뒷전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진짜 사람을 먼저 하려면 이런 안전 문제를 정말 특화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앞서 좀 말씀 다 드렸었는데 안전 정책에 대해서는 또 건강 관련해서는 좀 투머치 과하게 넘쳐도 괜찮다, 동의한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촘촘하고 섬세하게, 더 깐깐하게. 깐깐하게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대구경북 기자회견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